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투자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19년 결산을 요약을 한번 해보려 하고요. 기존에 투자 일지를 올리면서 하긴 했지만 연말이고 2019년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을 요약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 투자는 저의 투자 중에서 메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 연배당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 투자고, 투자한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9년 초에 예상 연배당이 73불이었어요. 근데 2019년 말에는 예상 연배당이 632불로 대략 560불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꽤 큰 상승폭인데요.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은 매달 정해진 금액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예상 연배당이 올해도 대략 비슷하게 오를 것 같아요. 배당금으로 재투자되는 금액과 투자금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면서 조금 늘어난다 생각했을 때 예상 연배당은 2020년, 2019년보다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고요. 연금계좌 투자는 2019년 초에 2,250만원이었는데 2019년 말에는 2,929만원으로 총 279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적립식 수익률로 따지면 11.7%의 수익이 났습니다. 아이 계좌는 제 명의의 계좌는 아니고 제 아이의 명의의 계좌인데요. 제가 투자를 해주고 있고 월 1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계좌고요. 2019년 초에는 215만원이었어요. 2019년 말에는 447만원이 돼서 54만원의 수익이 났고 적립식 수익률은 16%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저의 전체 포트폴리오 계좌인데요. 2019년 초에는 3,963만원에서 2019년 말에는 6,813만원으로 645만원의 수익이 났고 적립식 수익으로는 12.5%의 수익이 났습니다. 대략 연초와 연말 금액이 3,9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 2,400만원 정도를 불입을 한 것 같아요. 아마 150에서 200 정도의 투자금이 매월 적립을 했던 것 같아요. 제2계좌는 완전 여윳돈으로만 하는 계좌이고요. 제가 은퇴 시까지 절대 찾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는 계좌이며 매월 적립한 게 쌓여나간 계좌예요. 2016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16년 말서부터 적립이 됐던 거고, 처음에는 60만원, 100만원 적립할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은 최소 적립하는 것 같고, 기존에는 여윳돈이 아닌 돈으로 주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찾아야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식했던 거는 2016년 초인가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리셋을 해서 찾지 않아도 되는 완전 여윳돈으로 시작을 해서 쌓여나간 게 현재 6,8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캐시플로우는 계좌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 2018년에는 12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현재는 2019년 240만원 정도가 대략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4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다시 한번 스크린샷으로 대략 보는 건데요. 연금계좌 화면이고 279만원이 수익이 났고 11.7%의 수익이 났죠. 작년 기준입니다. 제2계좌는 645만원 수익이 났고 투자 수익률은 12.5% 정도의 수익이 났고, I계좌는 53만 8천원의 수익이 났네요. 투자 수익률은 16.0% 정도인 것 같아요. 연말에 미국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I계좌나 제2계좌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9년 포트폴리오는 1년 내내 동일한 비중을 거의 유지했어요. 2019년 초에도 제2계좌는 위험자산이 40%, 안전자산이 60%인 상태로 시작을 했고, I계좌는 위험자산이 50%, 안전자산이 50%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말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미국 주식도 30% 정도 빠졌었고요.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1800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는 2019년에 다들 경제 위기가 올 거라 생각을 했죠. 저도 수비적인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2019년 내내 오지 않았고 2019년 초반에 조금 떨어지다가 2019년 중반부터 다시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은 거의 전고점을 돌파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중간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금 높였다면 훨씬 수익이 많이 났을 건데, 그때만 해도 포트폴리오의 설정 기준이 그냥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한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정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내려오는 도중이라서 미국채 비중이 많았어야 됐고, 그게 합당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됐는데, 현재 미국채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정지돼 있거든요. 지금 동결 상태로 조금 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거나 바닥일 가능성이 대두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지션을 바꿔줬으면 수익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인 가격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준금리라는 큰 흐름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19년 내에는 그랬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보다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방향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저는 뒤늦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직접 큰 돈을 굴리는 스마트 머니에 비해서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할 때 조금 더 차트를 참고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2020년에는요. 그래도 2019년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 없이도 안전자산이 높았고 2019년 초에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연초부터 많이 났었거든요. 그 수익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거의 마음 편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수익이 났고 꾸준히 배당을 받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투자했었고요. 2019년 초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마음고생도 심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최대 수익률이 나면서 마음도 편했었고, 2019년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위험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보다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을 건데 대략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편하게 투자한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투자 계획은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이제 슬슬 고민 중이에요.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제가 똑부러지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든데요. 미 연준이 작은 사이클 기준금리와 큰 사이클 기준금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작은 사이클 기준금리는 지금 바닥을 치고 기준금리 동결이나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큰 사이클 기준금리는 미국이 경제가 계속 좋았잖아요. 미국 경제의 위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가 올 때, 즉 미국 주식이 고점에서 조정이 올 때, 그때 큰 사이클의 기준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동결이나 상승,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2019년은 수익도 났고 편하게 투자했는데 2020년에 만약에 작은 사이클 기준금리인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이 일어난다면 저의 안전자산이 높은 계좌는 수익률이 낮을 거기 때문에 차트를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중이고, 차트를 참고하는 거는 기준금리 사이클에 대한 스마트머니의 판단을 후행적으로 읽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보는 거고 그게 차트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올 때마다 위험자산을 늘릴 생각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제 포트폴리오에 취약하거든요. 2020년에는 또 다른 투자 계획이 있는데 중단기 ETF 포트폴리오에 도전하려고 해요. 2019년까지 하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는 여윳돈으로 하는 초장기 투자였는데, 이거는 제가 자산 배분해서 운영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어요. 장기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겠구나, 대략 해답은 얻었는데 몇 년 이내에 찾아야 되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기간이 짧아질수록 훨씬 더 장담할 수 없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든
수개월에서 3년까지 운영할 자금을 은행 예금이나 고정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커요. 장기 투자 자금은 여윳돈으로 하는데, 여윳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찾아도 되지 않아도 될 은퇴 후 쓸 돈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아무래도 작아요. 근데 나중에 찾을 돈은 잠깐 투자하는 중단기 투자 자금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해가 나면은 좀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중단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한번 업로드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본적으로 깔고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한번 그냥 그려봤어요. 현재는 금리 고점에서 금리 저점으로 내려간 거죠. 버블의 최고점에서 경제 위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경제 위기가 아니죠. 지금은 버블의 최고점 정도, 주황색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채권 투자가 유효해서 제가 TLT를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다시 위기가 와서 금리를 확연하게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면 경제 위기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마지막 바닥까지 가서 반등하기 전까지가 금리 저점이라 그때는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작은 사이클과 큰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아주 경기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한 말에 다 답이 있는데, 연준 의장이 금리를 쭉 올리다가 갑자기 내린 이유를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했거든요.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위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IMF 때 일어났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IMF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잠깐 낮췄었고 다시 올리는 과정 중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 패권전쟁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면서 중국에게 유동성 압박을 주고, 중국은 경계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릴 수 없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은 섣불리 양적 완화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외환위기로 무너진다,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정말로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아직 배제를 못해서 제가 지금 채권을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그때 쓸 자료고요. 필기도 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할게요. 오늘로써 2019년 결산에 대해서 마쳤고요. 2019년 12월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감기도 걸려서 녹화할 수도 없었고, 녹화할 시간이 많이 안 나는 바람에 연말에 2019년 12월 투자일지들이 늦어졌고, 올리고 싶었던 영상들도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제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운영의 핵심인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도 설명하고 싶고,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법이나 메커니즘을 한 번쯤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일지는 매달 꾸준하게 올릴 거고, 투자 독서도 많이 해서 투자 독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